안녕하세요. 최준영 손해회전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예. 오늘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예, 말도 길어요. 표적 항암 약물로 암의 치료를 하는데 허가된 치료비만 주겠다. 예, 이겁니다. 저는 이게 뭐야 이거? 최준영 손해회전사고요. 어, 이게 제가 최준영에서 손해배상사 2021년도에 이거를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이때 당시에는 손해사정사가 누군지 모르는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협회에 있을 때 본사로 가서 그 2호 손해사정이라고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 처남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프로그래머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협회 회장을 모시고 가서 손해사정사도 전문 직종이고 되게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엄청 활약을 하고 있는데 왜 등록이 안 되냐. 예, 그래서 그런 통계나 이런 걸 제출을 해서 저는 그 이전에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손해사정사 인물 정보를 뚫었죠. 예, 그래서 제가 시초입니다. 예, 제가 고인물은 아니지만 1세대는 아니지만 거의 2세대급에 가까워서 지금이야 손해사정사분들이 뭐 네이버에다가 인물 정보를 넣거나 정보를 넣으면 승인을 해주지만 이때 21년도 당시에는 승인을 안 해줬다. 왜냐? 손해사정사 누군지 몰라서. 알긴 알지만 네이버 금융회사가 네이버 회사가 손해사정사를 뭐 굳이 그죠? 그때는 엑스퍼트라고 하는 지식인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다 시초고 저 이전에 2호라고 전주에 있는 아주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요. 아주 잘하는 손해사정사 분이 계세요. 그 친구가 어, 금융인으로 했습니다. 2호 선수 한번 보여드릴까? 2호 손해사정사 잠시만요. 궁금해 하진 않죠, 여러분이. 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그래서 모두 다 손해사정. 그래서 이 친구는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금융인으로 자 해서 새로 등록을 다시 했네요. 예, 수정했는데 이 친구가 시초입니다, 시초.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넣었다. 예, 뭐 이런 게 중요하냐? 그 전에는 손해사정사들이 못 들어갔다. 예, 그래서 제 보상 채널입니다. 예, 보상 채널이고 여기 그 암에 대해서 쭉 제가 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어필을 하자면 여기도 안 넣네. 예, 제가 예전에 방송 출연했던 것도 한번 넣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방송도 이렇게 많이 거의 KBS, MBC 뭐 MBC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방송에. 예, 여러분 모르시겠죠? 예, 저만 알아요. 예, 그래서 인물 정보에다가 넣습니다. 예, 그리고 본사를 뚫고 가서 손해하정사 넣어달라. 그때 당시 이제 노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근데 손사가 니들 누구냐? 보험 설계사냐? 보험 설계사는 안 된다. 웃기지 마라. 우린 보험 설계사 아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한 자격사다 해서 보험의 전문인, 보상의 전문가. 그래서 이렇게 방송 출연한 것도 있다. 그래서 제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더라고. 엄청 많다. 우리는 보험회사가 같이 합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서 등록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뒤늦게 한참 뭐 15년 전에 만든 채널인데 한 2달 전에 이제 겨우 만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먹고 살라고 하니 뭐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요. 홍보보다도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메리츠 간편보험이 요즘 좋은 게 있는데 거기서 표적 항암, 고지 위반, 간편 고지 보시면 되고요. 연장선에서 해지는 살렸습니다. 제가 해지 살려서 1차 항암 치료비인가 그것도 좀 올려놔야겠네.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3,800만 원을 받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제가
표적 항암 치료비. 예. 그래서 고객분이 처음에는 해지됐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직 표적 항암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2025년 12월 29일이니까 26년이 되겠네요. 26년 그래서 26년도 첫째 주 월요일 날 제가 다시 순천향병원을 가서 한번 의사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고액이다 보니 보험회사가 그냥 주진 않겠죠. 예.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해요. 면역치료 약물 허가치료비입니다. 면역치료 약물을 허가된 것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허가되지 않는 걸 하면 어떻게 되냐?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식약청에서 효능이 검증된 약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 효능과 용법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가지가 다 돼야 인정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특히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들, 그건 불인정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승인된 것이 무엇이냐는 요 두 가지잖아요. 그거는 약관에도 그렇고, 자, 약관에서 보시면은 표적 항암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단순 호르몬 치료라든가 면역요법은 아닙니다. 예. 표적 항암, 그 다음에 항암이 끝나고 나서는 다 치료가 됐고 추가적으로 잔존세포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역 항암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호르몬 치료나 면역 항암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따로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건 제외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복잡하지만 뭐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 약품은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가 다 안전한 거 써요. 이상한 거 뭐 비아그라 뭐 쓸데없는 거 뭐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 우리 한국 식품의약처에서 허가된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자, 항암요법이 적정한가? 그래서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이 항암요법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개인이 또 알 수가 없죠. 예, 의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적정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선은 비급여는 안 돼요. 비급여나 그 다음에 임상실험자로 그 좀 싸겠죠. 그게 아니고 그 비급여나 이런 거 한 5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급여 처리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 확인서를 받으셔서 의사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거 별도로 보험회사 양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범위 내, 그 다음에 사전 승인을 거친 거다. 불승인이 아니고, 그리고 심사 중인 것도 아니고요. 사전 승인 된 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급여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급여를 썼다면은 소견을 허가상 효능을 쓰셔야 되는데 이건 되도록이면은 안 쓰셨으면 급여로 썼으면은 무조건 되는데 만약에 비급여로 하다면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거냐라는 심사 중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그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허용된 거 쓰셔야 되고 용법에 맞는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 확인서 보험회사마다 양식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요것도 허가 치료서 확인서를 오픈해 놓는데도 별로 없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용법에 따라서 직접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링크해 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예. 아직 불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허가가 심사 중이었다가
허가가 되는 경우 요 밑에 보면 이때는 안 됐다가 허가가 됐다 그러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좀 지금 안 됐다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보자고요. 저하고 같이 문의하고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언제 승인이 되는지도 한번 독촉해 보고. 근데 이런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허가가 됐는데 약효가 미비해서 다시 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건 이제 해가 바뀌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허가 취소되고 이런 거를 비급여로 쓰는 병원이 참 나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양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없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근데 이런 케이스는 꽤 조금 있었습니다. 비급여로 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사 중이고 비급여 약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써야 된다는 의학적 근거를 써놓고 바로 나오진 않아요. 보류 중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 말대로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치료 확인서를 제대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고 범인애고 사전 승인이다 라고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재심사에서 거저돼 버립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요법입니다. 호르몬이나 면역 요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담보 잘 확인해 보시고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에 대한 치료비 되게 고액이거든요. 이게 간편보험, 특히나 메르츠나 여러 보험에, 손해보험에 많이 있죠. 그, 암 환자분한테는 상당히 그 급여로 해서 돈이 나가면서 또 고액의 치료비를 보증해주는 상당히 좋은 담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험사가 돈을 많이 주는 것만큼 그 심사도 역시나 까다롭다는 거. 그래서 저는 최준용 손해배상사였고요. 요거 관련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확인서를 잘 못 받겠다. 아니면 받았는데 약간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시거나 또 고지 위반이 되셔서 어, 해지가 되는 경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년 이내에 지금 내가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앞서 이분도 고지 위반 저기 해지를 제가 막아드렸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지금 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려는데 약간 불안하다 하시면은 제 연락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해봤냐? 느낌 아니까, 그죠? 그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주저리 떠드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해보면 압니다. 이게 뭔지 상담 들어보시면 대충 이제 제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딱 각이 나오니까 많이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